자, 봅시다.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험이 바뀌면서 이제 경영학이 이제 완전 양이 줄었어요. 지난번에는 이제 24문제 정도 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막 전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수험생들 공부하시기에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여기 객관식에는 모든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이제 뭐 객관식 저기 기출 외에서 문제 나면 대부분 다 비슷해. 그러니까 뭐 다 틀리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지문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게 났어요.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새로운 게 한두 개 있고 기출됐던 거는 한 세 개 있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가지고 좀 확률 저기 높여 가지고 찍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봅시다. 그래서 그 경영학은 뭐 나중에 막 몰아가지고 막 하루에 막 4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과목에도 영향 미치고 하니까 오늘부터 해서 그냥 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문제를 계속 읽어보세요.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다가 이해가 안 돼.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뭐 해설도 좀 찾아보고 아니면 이제 기본서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되지. 그거를 뭐 따로 공부하고 그러기에는 조금 좀 사치스러운 것 같아. 자, 보겠습니다. 여기 출제 경향을 한번 봐야 돼, 여러분. 출제 경향 보시면 맨 그 첫 페이지에 보면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. 여기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마케팅하고 뭐 생산 운영 관리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는 아예 시험에 안 난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그건 제끼고, 예. 그 여기 인사 조직 뭐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이제 전통적인 약간 매니지먼트 시어리 그쪽에서만 시험에 납니다. 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8문제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왜냐하면 문제가 지금 이제 32문제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일반 경영 8문제, 재무관리가 24문제였어요.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는 게 24개고 이게 16개였어요. 그래서 이게 40이었고 지금 이제 32문제가 됐는데 요때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취재위원 한 분이 항상 8문제를 내세요. 그래서 여기 인사조직 전략 출제위원 한 분, 그 다음에 마케팅 한 분, 그 다음에 생산 운영관리 한 분, 이렇게 세 분이 요거를 냈고요. 재무관리 선생님은 두 분이 들어가서 16문제를 냈어요. 근데 요렇게 바뀌었어. 바뀌면 이게 8문제 날지 안 날지는 아주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출제비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다 똑같이 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누구는 뭐 5문제 내고 막 돈 많이 받아 이렇게 약간 형평성의 문제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한 분이 들어가서 8문제 내시고 재무관리 선생님은 이제 24문제니까 세 분이 들어가시겠죠. 왜냐하면 이게 출제가 시간을 많이 안 줘요. 왜냐하면 이거 저기 교수님들이 대부분 좀 바쁘고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시험 볼 때가 항상 설 지나고 뭐 요때여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출제위원들을 어디 호텔 같은 데다가 붙잡아 놓고 한 달씩 잡아 놓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출제 못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제 다 바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 출제위원 했던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뭐 들어오라고 한대. 근데 이제 뭐 일주일간도 못, 왜냐면 시험 끝날 때까지 끝나는 날까지는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한 일주일 만에 끝낸대. 월요일 날 들어오라고 하면 문제 출제는 수요일쯤 끝난대요. 수요일쯤. 그러니까 이제 한 이틀 만에 2, 3일 만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무관리 문제 이런 거는 2, 3일 만에 8문제 내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서 가신대. 예. 그래서 수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날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금감원에 회계사 시험 그 보고 이제 금감원에 입사한 회계사들 불러가지고 테스트 배드로 풀어봐 이렇게 한대요. 그래서 이제 오류 잡고 그래서 이제 끝나면 목요일인가에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에 그 잡아놨던 미리 예약했던 인쇄소에다가 이걸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야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쇄해서 시험을 언제 봐요? 토요일 날 보나? 일요일 날 보나?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급하게 해가지고 후다닥 일주일 만에 끝났대. 그래서 이제 출제가 그렇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도 한 8문제? 예, 그 정도 날 거라 생각합니다. 재무관리 한 24문제 나고 뭐 하여튼 이런 구조로 돼 있대. 출제가 그렇답니다. 네. 그렇게 아시면 돼요. 그래서 어떠냐면
그 출제위원 선생님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이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요.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. 좀 자주 하신 분들은 전에 내가 좀 이렇게 내보니까 애들이 못 풀더라. 그렇게 돼서 좀 피드백 받아서 이제 문제 난이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 내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면 디제스터가 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막 문제를 이 정도 풀 거야. 회계사 준비한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 그런 막 작살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. 그래서 재무관리가 약간 그럴 수도 있어. 재무관리 그럴 수 있으니까 재무관리를 좀 빡세게 하셔야 돼. 2차 과목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. 그 출제 경향은 거기 보시면 지금 하는 1장의 경영 일반은 시험에 과거 10년간 지금 한 문제 났어요.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의 시험에 안 납니다. 올해에도 거의 시험에 제가 보기엔 다음번 시험에도 안 날 확률이 높고 조직 행동은 좀 많이 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한 반이 조직 행동. 그다음에 나머지 반이 어디냐면 인적 자원 관리.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 이론하고 전략 경영도 나긴 하는데 비중이 요즘은 좀 줄었어. 특히 전략 경영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꾸준히 한 문제 나왔었는데 요즘은 또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잘 안 나는 부분은 기출 문제만 보셔도 충분하고요. 그다음에 조직 행동과 인적 자원 관리는 걔는 이제 조금 많이 나니까 보기에 시험에 안 났던 게 한두 개씩 이렇게 툭툭 나요. 그럼 이제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? 그런 거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제 책 중에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어요. 제가 이제 모의고사 낸 게 있거든. 모의고사 낼 때는 학생들한테 실력 테스트 해야 되니까 이제 기출 지문만 가지고 내면 그거는 좀 실력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다가 좀 시험 날 만한 거 이런 거 넣은 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좀 여력 되시면 나중에 봐. 이거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문제만 보면 바로 막 답이 생각나서 이제 너무 지겨워. 그럴 때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보실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 다들 수험생들이 바쁘니까 뭐 그렇게까지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이거 너무 봐서 이제 다른 거 없어요.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. 그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게. 아마 벌써 나왔어. 제가 저 기출 해설집 플러스 모의고사 뭐 6회 이렇게 해서 낸 책 있어요. 그거 나중에 해서 한번 풀어 보시면 되겠어.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낸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와. 그러면 이제 시험에도 점수 잘 나올 확률이 높아요. 왜냐하면 제가 좀 문제 좀 어렵게 내거든. 어렵게.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저 기출 문제 공부할 때 그냥 막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이렇게 막 문제 답안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개념들이 있잖아. 근데 그거를 출제위원마다 다 다른 용어를 써서 이렇게 풀어놔요.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요 정도 쓴 거는 요 정도까지는 좀 맞는 걸로 보는구나. 이런 감이 있어야 돼.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는 완전 안 되는 거네라는. 그래서 기출을 공부하면서 그 수준을 좀 알아주기. 왜냐하면 그 문장만 외워두면 그 똑같이 외워두면 이제 그 똑같이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보면 이 개념은 뭐 요 정도까지는 맞는 거라고 봐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아요.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출제위원들이 틀린 보기 만드는 스킬이 있어요. 왜냐하면 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4개 틀리게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맞는 걸 고르라고 하면 이제 틀린 걸 고르라면 1개를 틀리게 해놓는데 그 틀린 보기 만드는 스킬이 있어요. 그거를 요거 공부하시면서 그 스킬을 좀 대충 몸에다가 붙여놔야 돼. 그래서 이제 문제만 보면 요건 좀 이상하다.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으셔야 돼. 그래서 시험 다가오면 그 이론 많이 보는 것보다는 문제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그 이론을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모르면 그건 꽝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문제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.